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좀 황당하긴 한데 이 황당한 소식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GDP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일랜드인데 그 아일랜드가 군대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아일랜드 앞마당에서 무력 시위 한번 하니까 아 뜨거라. 야 이거 우리 군사력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노르웨이의 이지스함 있죠. 그 이지스함이 유조선하고 부딪혀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소송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고 그 유조선이 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북방 함대와 발트 함대 전단이 아일랜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 실탄 발사가 포함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아일랜드가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아일랜드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초음속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검토 대상 기종에서 유럽제는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러시아 함대의 아일랜드 이지 무력 시위 사태에서 아일랜드군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전투기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아일랜드 의회 국방위원회가 현지 시각 2월 8일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국방위는 현재 아일랜드군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며 군의 정원을 늘리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24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함대의 규모도 확장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규군 8,700여 명, 예비군 1,700여 명으로 구성된 아일랜드군은 6회 공군이 모두 존재하지만 육군은 경장갑차 정도를 보유한 7,500명 규모의 병력만 갖추고 있고 해군은 경비정 9척, 공군은 헬기와 수송기 몇 대가 전부인 군대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 벌어진 러시아 함대의 배타적 경제구역 내 도발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 의회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해외에서 전투기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대상 기종으로 F-16을 지목했는데요. 영국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아닌 F-16을 지목한 이유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 과다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회의 요구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조만간 별도의 검토팀을 꾸려 전투기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연간 국방비가 11억 유로, 즉 1조 5천억 원 수준에 이마저도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아일랜드가 과연 신형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 발트 함대 소속의 슬라와급 순양함, 그리고 고르시코프급 호위함, 뭐 이런 것들 보내서 세 척의 전투함, 그리고 한 척의 지원함으로 아일랜드 이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돌아서 지중해로 들어갔죠. 이때 아일랜드군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일랜드군은 지금 현재 그냥 초계정 9척만 가지고 있는데 그 초계정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무슨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레이더가 달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군대. 아일랜드는 그 유럽 전역에서 이 금융을 이제 금융 허브 역할을 하면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군대를 8,700명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한 해 국방 예산 우리는 52조 쓰는데 여기는 지금 1조 5천억 쓰니까 우리도 국방 예산 한 2조만 쓰고 나머지 50조 경제개발 또는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복지 이 예산을 쓰면 우리도 엄청 잘 살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안보 무임승차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딱 앞마당에 와가지고 실탄 쏘고 하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된 거죠. 그동안 영국하고 크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대면대면한 사이니까 그래도 영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누가 아일랜드를 건드려요. 그랬는데 이게 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실탄 사격 훈련하고 특히나 아일랜드는 섬나라인데 그 섬나라 해군력도 없고 또 그 해군력을 뒷받침할 공군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여기는 육군만 거의 대부분 있는 그런 국가니까 육군도 그냥 보병 위주로. 그래서 전투기라도 구입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그리고 유로파이터하고 라팔, F-16 이런 거 있는데 라팔은 검토도 안 했던 것 같고 유로파이터는 이제 이웃한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그건 가동률 너무 떨어지고 유지비 너무 비싸다. 그래서 미국제 F-16 하자. 24대. 그러면 이제 공군력 24대 유지하려고 하면 그 정비팀 활주로 깔고 기지 만들고 교육 훈련 비용
조종사 갑자기 뚝딱 나옵니까? 훈련기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과연 알고나 있기나 한지. 아무튼 이 뭐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나 이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죠. 정말 부럽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공군력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부럽기는 한데 어쨌든 안보는 무임승차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국방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 통일되면 우리의 적국이 중국이 되죠. 북한보다 훨씬 강력한. 그래서 통일되면 뭐 국방 예산 확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일랜드 상황 알려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노르웨이 해군의 이지스 오이암 프리초프 난센급 격침 사고의 기나긴 법적 공방이 드디어 종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지스 호위함을 격침시킨 유조선 업체가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했는데 노르웨이 국방부 승소는 했지만 이긴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유조선과 충돌에 침몰한 노르웨이 해군의 프리초프 난센급 이지스 호위함이 가해 선박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노르웨이 정부가 현지 시각 2월 8일 고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정부 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군이 가해 선박인 유조선 소유주인 트윗 내비게이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은 지난 2018년 11월 8일 나토 연합훈련인 트라이던트 정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난센급 호위함 4번함인 헬게 잉스타드 함을 출항했는데요. 이 배는 비슷한 시각 한국에서 출항한 11만 톤 규모의 대형 유조선 솔라TS가 한미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노르웨이 해군이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2007년 도입한 난센급 호위함은 스파이1F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5,300톤급 이지스 호위함인데요. 이 배는 약 5일간 침몰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데미지 컨트롤 작업에도 불구하고 침수를 막지 못해 결국 선체의 95%가 물에 잠기면서 최종 침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긴 조사 끝에 이번 사고가 헬게 잉스타드함의 과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사고 당시 헬게 잉스타드 함장은 겐시도 세우지 않고 함장실에서 자고 있었고 조타실에는 이제 막 전입 온 신입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고로 노르웨이 해군은 4억 5천만 달러짜리 이지스 호위함을 잃은 것은 물론 선체 인양 및 수습 비용으로 7억 2,600만 크론에 한화 약 1,000억 원을 쓰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측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선사가 보험금으로 미화 2,600만 달러, 한화 약 311억 원을 해군에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격에 이지스함을 박살내고도 멀쩡한 솔라TS 유조선은 대우그룹이 이른바 탱크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의 사세를 확장하던 시절에 대우조선 해양이 건조해 납품한 선박이라는 것인데요. 다른 것도 아닌 유조선에 이지스함을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은 노르웨이 해군. 이래저래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난센급 이지스 호위함이죠. 스파이1D, 우리 세종대왕함은 스파이1D 이지스 전투체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스파이1F예요. 이지스 레이더 중에서. 이 호위함에 들어간 좀 덩치 작은 스파이 레이더입니다. 이거 해서 이게 한 5,500억 원 합니다. 이제 트라이던트 정처 훈련이라고 나토 연합 해군 훈련인데 그거 하러 한국에서 출항하는데 정말 황당한 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출항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함장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 군기라고는 없는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저도 뭐 배 타고 여러 번 출항해봤습니다만은 구담 타고 출항할 때 함장이 제일 긴장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항구라고 하는 것이 다 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만을 빠져나갈 때 그 어선들도 있고 상선들도 있고 그냥 뭐 유람하고 있는 유람선도 있고 굉장히 뭐가 많으니까 혹시나 부딪힐까봐 이 양쪽에 견시도 세우고 함장이 딱 긴장하고 이제 계속 조함을 지시를 해요. 뭐 좌로 몇 도, 우로 몇 도 계속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런데 세상에 출항하는 마당에 노르웨이가 또 피오르드가 얼마나 또 이렇게 깁니까? 그런 상황에 함장이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거는 정말
우리로 하면 뭐 진짜 확 때려도 그냥 한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세상에 그 조타실에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신입들만 나와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뒤따라오는 이 유조선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출항한 유조선하고 스피드를 못 맞춘 거예요. 그런데 배라고 하는 것이 브레이크 잡는다고 차처럼 그냥 서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조선이 계속 막 무전을 때리고 했는데도 니들 이리로 오면 안 돼. 옆으로 가 하는데도 이게 뭐 그냥 또 와가지고 이제 유조선이 뒤를 이렇게 들이받고 여기는 뭐 11만 톤짜리에게 받쳤으니까 여기는 5,300톤 그러니 그냥 기우뚱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져 버렸고 이게 5일 동안 건지려고 또 안 넘어지게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해봤는데 결국 쑥 다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거 건지는데 1,000억 원, 배값 5,500억 원 해서 6,500억 원 소요가 됐는데 이 배를 이제 살리려고 견적을 또 내보니까 이 5,500억 원짜리 배를 살리는데 1조 5천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안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냥 포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거의 뭐 박물관 비슷하게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결정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배인데 대우조선 해양이 당시 뭐 대우그룹이 이 러시아라든지 동유럽에 굉장히 진출을 많이 했죠. 폴란드에도 진출했고 그래서 이 대우조선이 루마니아에 있는 그 흑해죠. 그 루마니아에 있는 조선소를 샀고 그 대우조선이 또 유조선 수주를 받은 것을 루마니아에 있는 대우조선에서 만든 거예요. 거제도에 있는 오포조선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이게 그냥 이제 들이받았는데 뭐 키스도 없어요. 그런데 이지삼은 격침됐고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보면 100%는 없고 뭐 90, 뭐 8대1, 뭐 7대1, 뭐 이렇게 7대3, 8대2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도 그렇게 해서 아주 경미한 과실. 자기네들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삼이 와서 들이받았지만 그래도 과실은 좀 있다 해서 이 311억 원만 내기로 하고 그것도 보험금에서 내죠. 했는데 이게 뭐 언뜻들으면 일부 원고 승소 판결하니까 여기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걔들이 잘못했는데 원래 100%라는 건 없어. 이제 이건 겁니다. 아무튼 노르웨이 요즘 뭐 러시아하고 긴장 관계 조금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는 군대 되기를 바랍니다. 대우조선 짱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